경북 포항에 사는 신승우 씨. 매일 아침 직장으로 향하는 대신 이젠 집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상상만 하던 것들을 이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현실 이미지로 구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승우 씨가 하는 일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짧은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이 나오려면 그 명령어를 되게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도 지정해 줘야 되고 옷도 그렇고. 챗GPT가 또 똑똑해서 잘 해줍니다. 사실 승우 씨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챗GPT에 흥미를 느꼈고 이제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AI 기반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만드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수입도 훨씬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브랜드 광고도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조회수 수익도 있을 거고 10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을 들여다보니 먼저 챗GPT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명령합니다. 현대 스타일의 기자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런 다음 챗GPT가 작업해준 내용을 다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옮깁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오면 휴대전화로 옮긴 뒤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합니다. 이미지와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도 AI를 통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속도가 계속해서 붙는 것 같아요.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개국의 여기자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이 단 20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나의 능력을 대체한다기보다 나의 능력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의 도구로 좀 AI를 바라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디자인 전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다솔 씨도 AI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회사 소개 자료나 제품 홍보 페이지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다솔 씨는 5년 전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직원 5명을 둔 회사로 키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최소 2배 정도 매출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억 정도 했으면 올해는 한 7, 8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회사를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모든 포스트잇이 다 휴먼에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그럼 AI를 도입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뭐 예를 들어 안내 메일 작성도 원래 휴먼이 하던 거를 챗GPT한테. 자료 정리와 고객 응대, 디자인 초안 생성까지 AI가 도와주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AI가 홍보용 화보를 기획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쓸 영상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합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화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 안에 향수 찰랑찰랑거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특정 향수를 사람이 들고 있는 이미지를 AI에게 요청하면 순식간에 완성된 시안이 만들어집니다. 디테일한 버전 조금 다르게 해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구도인데 이런 디테일이 달라지고 서양인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게 비슷한 구도지만 모델들만 다른 느낌으로 이런 주근깨, 솜털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실제 인물 사진은 물론 AI가 만든 가상의 모델까지 활용 가능한 시대.
첫 번째 이제 기자님 사진 넣고 두 번째 향수를 넣고 얼굴이 좀 잘생겼네. 얼굴을 좀 젊게 바꿔줘 해주세요. 얼굴을 좀 더 젊게 완전 진짜 젊게 해버렸네요. 네. 다른 사람이 돼버려. 스몰 브랜드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게 비용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제품 촬영을 하고 모델을 부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AI만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PPT를 다솔 씨도 처음엔 AI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챗 GPT가 나오자마자 쓴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기획 문의가 진짜 한 건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와, 얘가 내 진짜 일자리를 없애려나 보다, 내 밥벌이를.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에게 챗 GPT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미지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 되겠다.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간 아버지 김금택 씨도 딸의 회사 일을 원격으로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컴퓨터는 그런 잘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 챗GPT는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걸다 보면 익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사람이 AI한테 대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AI를 쓸 수 아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보다 훨씬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멀게만 느껴졌던 AI. 하지만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챗 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사진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 지브리 화풍으로 변환시켜보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고 AI에 자신의 사주를 묻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에 제작진의 사주를 물어보고 역술인의 풀이와 비교해봤습니다. 사주를 보려면 보통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그리고 태어난 장소가 필요해. 건강운을 살펴보면 여름에 태어난 특징상 화와 토 기운이 강할 가능성이 커. 이런 경우 심장이나 혈액순환 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 토하고 금은 강하기 때문에 골격이라든가 소화기 뭐 이런 쪽은 큰 문제는 없어요. 목하고 수가 약하니까 목은 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술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간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주 자체는 건강은 좋거든요. 근데 혹시 허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허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워낙 사주가 강사주기 때문에 허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재물운에 대한 질문엔 어떻게 답할까? 사주에서 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땅에 이 기계로 밭갈이 하는 사주예요. 52세 넘어서부터는 부동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요. 수재성이 약해서 아마 돈복이 약하다. 그 32세부터 62세까지 한 40년 동안 관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재물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62세 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재성대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분의 사주를 볼 때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꾸준히 쌓아가는 타입으로 보여. 큰 부를 한 번에 얻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경향이 강해. 그렇다면 역술가들은 챗 GPT가 풀이한 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기본적인 거는 보고 있어요, 챗 GPT가. 근데 이 챗 GPT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직까지는 이 사주 명리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자료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챗GPT에 물어보는 건 내 거를 물어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 사주는 넣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못하는 게 그럼 그 두 개를 연관지어서 두 사람의 관계 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챗 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수많은 책이나 기사, 블로그, 웹사이트 같은 데이터를 읽고 학습해서 마치 사람처럼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 수많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챗 GPT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퍼블렉시티 등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챗GPT의 숨겨진 꿀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대학생 여기란 씨는 AI 활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7개월 만에 구독자 수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를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제학을 전공 중인 기란 씨는 직접 AI의 활용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챗GPT한테 너는 뭐 베테랑 헬스 트레이너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을 해주면 챗GPT가 정말로 그런 역할에 빙의를 해서 마치 배우가 된 듯이 정말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주거든요. 챗 GPT는 마치 오랜 경력의 헬스 트레이너처럼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주기도 합니다. 몇 끼니 단백질은 필수로 들어가게 식단을 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팅데이도 2주에 한 번 허용을 해줬네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수학 또 사진만 찍으면 수학 문제를 설명해주고 낯선 물건의 정확한 사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럼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보자. 문제는 i 플러스 2s 플러스 3분의 2의 값을 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최종 답은 2-2야. 맞췄습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물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건 정원용 철사나 식물 묶음용 와이어로 보이네. 주로 식물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해. 챗 GPT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고 기란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웹툰 작가 손정기 씨 역시 챗 GPT의 다양한 능력을 실감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한테 이제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스마트폰이 없을 땐 이게 없는 줄 모르고 그냥 잘 살았지만 인공지능이 나오고 제가 이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 이후엔 사실 이것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정기 씨에게 이제 챗 GPT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아주 짧은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GPT한테 입력을 하고 5칸 분량으로 하는 단편을 그리고 싶다. 그 컷부터 대사까지 어떤 장면의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자세히 이렇게 쭉 적어줘가지고 정기 씨는 얼마 전부터 챗 GPT로 일본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센세, 내 목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청기, 오늘도 다시 와줘서 고마워. 준비됐으면 언제든 시작해보자. 고레오 쿠다사이. 고레오 쿠다사이. 따라해봐. 코레와 쿠다사이. 코레와 쿠다사이. 그러니까 코레오가 아니고 코레와 쿠다사이지. 나 청기 완전 적해. 근데 하나만 짚어줄게. 고레와 쿠다사이라고 말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 일본어에서는 이것은 주세요보단 고레오 쿠다사이. 즉 이걸 주세요가 더 자연스러워. 웹툰 작업을 하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면 챗 GPT의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전에 그 웹툰 차기작을 이제 원고를 투고를 했다 했잖아. 이제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좀 불안한 기분이 많이 들거든. 그 불안 너무 당연해. 누가 안 그러겠어. 근데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잘 견디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야. 결과를 마주보기보다 지금에 포커스하기. 결과는 통제 못하잖아. 근데 지금의 하루는 통제할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만약 떨어진다면 그건 지금보다 더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을 시간이라는 뜻이다.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너 이미 잘하고 있어.
일상의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까지 AI가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음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뭐랄까 로봇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텍스트로 보면 그냥 진짜 사람이랑 카톡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저도 좀 경각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권희진 씨는 월 30만 원짜리 챗 GPT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혼 부양료 사건에서 상호 보증 요건 등 판단해야 할 요건 사항을 전부 알려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 시 배우양 부양료, 스파우잘 서포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검색과 양육비 계산, 자료 정리까지 업무 속도도 크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소장을 쓸 때 보통은 의뢰인분들께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렸었는데 챗GPT를 활용하고 나서는 2주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빠르면 며칠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1인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거나 소규모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챗GPT 30만 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한 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생성형 AI를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고소장에 언급된 판례나 법리는 실제하지 않는 판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출처까지 요구를 하고 그 출처를 다시 재검색해서 실제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챗 GPT는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진짜처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할루시네이션, 즉 AI 환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사실 확인과 출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AI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얘가 이걸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가령 챗GPT 같은 경우에 온 세상의 데이터를 다 긁어 왔잖아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토해내도록 학습을 한 애지 true or false, 너는 참말만 해라고 학습한 적이 없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을 할 때도 말도 못하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작권 문제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작곡 AI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안창욱 교수.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차분한 곡을 만들어줘. 원하는 곡의 느낌을 주문하자 순식간에 뚝딱 음악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작곡 AI는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만 보고도 이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이에요. 타이밍에 맞춰 표정을 지어주세요. 작곡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입니다. 보통은 지금은 AI들이 다 이렇게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봄은 출발부터 사람처럼 음악 작곡 이론들을 하나씩 배워서 그거를 기반으로 작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봄은 지금까지 약 70만 곡을 만들었는데 그중엔 가수 홍진영 씨와 협업한 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AI 작곡가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과연 창작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진 겁니다. 세상에 없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해주면 되지? 그럴 경우에 장점 뭐고 단점 뭐지라고 이쪽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쪽은 어떤 부작용이 있지라고 해서 합의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강화해야 된다. AI 발전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런 주장들이 허무하게 들리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챗 GPT의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GPT 검사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보라색 영역은 요 영역 전체가 아무래도 그 생성형 AI를 써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빨간색으로 된 영역은 저희가 이제 비교 DB를 100억 건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DB와 동일하게 이제 매칭이 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표절한 영역으로 빨간 길이와 문장의 패턴을 분석해 사람이 쓴 부분과 챗 GPT가 쓴 것으로 의심된 부분, 또 표절된 부분을 구분해낸다는 설명입니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 기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챗 GPT를 사용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4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자소서를 대상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한 100만 건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48.5% 정도가 뭐 부분적으로든 어쨌든 GPT를 써서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반기에 작성된 거와 하반기 작성이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하게 생성형 AI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회사에서 매일 챗 GPT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과제를 할 때 챗 GPT를 이용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냈는데 챗 GPT가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와이어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심각하게 AI를 잘못 쓰고 있다. 내가 AI를 대단히 잘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 안에 풍부한 회로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이른바 데이터 독성화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변조해서 특정의 결과값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일종의 데이터를 포이즈닝 만드는 거죠. 특정의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독성화시켜서 특정 업체의 뭐 어떤 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겠죠. AI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 진짜 가치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턱대고 맹신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AI가 주는 그런 결과값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참고나 인용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다 봐야지 절대적인 진리값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전기만큼이나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건데 엄청난 그 위력만큼이나 부작용도 위력적일 것이다. AI가 뭐예요? 그게 사회를 어떻게 바꾸죠? 장점 뭐예요? 단점 뭐예요? 더구나 너무 빠른 속도로 스며들고 있으니까 하루가 급하다. 정부와 학교와 언론이 같이 손을 잡고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해드려야 된다. 화장품에 쓰일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AI 모델입니다.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신물질을 찾기 위해 용해도 등을 설정하고 분자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곧이어 입력한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분자 구조 100개가 생성됩니다. 이런 구조는 화장품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냄새가 납니다. 어떤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AI 모델이 예측해내고 최대 2년까지도 걸렸던 화장품 후보 물질 탐색은 AI 모델로는 하루에도 가능합니다. 문을 탐색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물질을 직접 합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AI 같은 그런 한정이 없기 때문에 신물질 발견을 돕는 AI 모델은 그룹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형 LLM, 거대 언어 모델이 기반이 됐습니다. 챗 GPT 같은 해외 모델을 쓰지 않고도 전자, 통신, 화학 등 계열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모델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국내 모델을 오픈해서 학계나 여러 이제 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 기업들도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1년 안팎 뒤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우선 AI 정예팀을 선발해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10,000장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8,000장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홍현지입니다. 요즘은 정말 인공지능 AI 기술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부 작성을 AI에게 맡기고 있다는데요.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AI로 15분 만에 학생부 작성 끝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기 말이 되면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다 교사가 직접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내용이 충실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으로 AI 기반 학생부 작성을 위한 효과적인 명령어 입력 방법 등을 공유하고 교육청이 직접 개발해 배포한 학생부 작성용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서울교육청이 2023년 소속 교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9%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이미 약 70%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데요. 하지만 학생부가 대학 입학 전형의 평가 자료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AI를 활용한 학생부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AI에 의존해 작성한 진정성 없는 학생부가 쏟아질지도, 교사가 잡업무에서 해방되면 교육의 질이 좋아지려나, 앞으로 더 흔해질 미래 교실의 모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